이건 읽었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아주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AX 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떻게 해서 AX는 B 이 문제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AX는 equal to B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어렵게 얘기를 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X는 B를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한 어떻게 하면 응용수학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용수학 하면은 그냥 수학을 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풀 수 있도록 창조해내는 것이 응용수학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Electrical Tissue Property Imaging.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 인체를 저항하고 어떤 Capacitance 그런 거로 생각했을 때 Conductivity 분지율은 우리가 저항에 해당되는 거고 Permittivity는 우리가 축전지에서 Capacitance에 해당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리컨스트럭트 해낼 것인가. 그것은 인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대사 어떤 이미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아인슈타인이가 말했듯이 모르는 것은 일단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X로 봅시다. X라는 것은 시그마 플러스 I 오메가 입실론. 여기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 입실론, 그 작은 입실론이 아니라 이거는 펄미티비티, 그러니까 어떤 축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시그마는 저항 분지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타겟은 어떻게 하면은 시그마 플러스 I 입실론을 우리가 인체에서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오메가는 이거 주파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귤러 프리퀀시를 말하는데 주파수 0부터 대략 한 1MHz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측정을 할 것인가. 그게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라는 것은 어떤 sensitivity matrix.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X, 모르는 것은 일단 X가 있고, 내가 뭘 측정할지도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B가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B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뭔가 있겠죠. 매트릭스가요. 근데 이 매트릭스가 때로는 상수일 때는 우리가 리니어리라고 말하고 상수가 아닌 매트릭스일 때는 X에 의존할 때는 넌 리니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X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는 이미 다 풀었겠지요. 그러니까 X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 그래서 S라는 것을 우리가 sensitivity matrix라고 이렇게 지어주는데 여기서는 전기 어떤 저항이라든지 electrical permit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막스웰 이퀘이션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막스웰 이퀘이션이 처음에 이 막스웰 이퀘이션을 만들었을 때 수학자들은 물리학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고 물리학자들은 수학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때 많이 빛을 못 발휘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거 기가 막힌 발견이구나 알게 됐죠. 아직도 이 막스웰 이퀘이션은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키 포인트는 제가 하모닉 원리를 쓰니까 리니어 알제브라는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리니어 알제브라가 예전에는 이것이 1 컨디셔닝일 때는 그리고 해가 유니크하지 않을 때는 거의 다루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떤 스파르시티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칸데센 타워가 RIP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X가 먼저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응용수학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것을 로버스트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버스트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미 머릿속으로 유니크네스라든지 스테빌리티, 이그지스턴스 세 개가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현실을 그냥 반응한 게 아니라 항상 유니크네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그지스턴스, 스테빌리티를 염두에 두면서 바로 이런 매트릭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벨롭 더 로버스트 시스템, 그것이
가장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먼저 미리 알아야 되는데 X가 뭐냐? X가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이 X를 알려고 하는 거에 컨덕티비티 시그마가 펄미티비티 엡실론이라고 그랬는데 컨덕티비티는 뭐 여기가 이거 소금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금물이 있으면은 뭐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이게 저항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오음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V는 equal to IR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V는 equal to IR 원 디멘전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펄미티비티는 커패시턴스에 해당되는 건데 전류가 직류에서는 흐르지 않지만은 교류일 때는 이것이 교류일 때는 이렇게 계속 다이폴에 의해서 이것이 전류가 흐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소금물 같은 거, 하나는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는 왜 우리가 작용하냐면은 이 세포 구조를 보면 세포 안에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옴스 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옴스 로라는 것은 시스템은 아직 우리가 시스템 SX 플러스 B, 아직 AXB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X를 그러니까 컨덕티비티, 펄미티비티를 발견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죠. 오음의 법칙은 바로 이걸 이 J라는 것은 current density. 여기서 이 J는 equal to 어쨌든 타우의 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I는 equal to 1 over R의 대략의 V 이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그것은 1차원에서는 간단한데 1차원은 무지 쉽고 2차원부터는 급격히 어려워지는 그런 거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오음의 법칙. 그리고 어쨌든 오음의 법칙을 정했는데 아까 말했던 NaCl과 이것은 세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전류를 벌일 때는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포 일부분을 본 거고 세포 일반적인 것을 본다 하면은 어떨 때는 멤브레인이 이런 구조를 가질 때도 있고 이런 구조,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때는 스칼라로 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것은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는 콤플렉스가 들어갑니다. 이 페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를 우리가 바꿀 때 워낙 거의 전류가 흐르는 속력은 빛속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타임에 대해서는 해석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주파수 형태로, 프리퀀시 형태로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는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2학년 공업 수학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 페이서 폼으로 이렇게 이 크레이스 책 잘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너리 넘버 나온 거 조금 틀리시다고 연결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지너리는 이거 보면은 막스웰 이퀘이션에서 여기서 curl of the electric field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타임 데리버티브 오브 더 여기서 대략의 이제 여기다 뮤 제로가 들어간다 하면 뮤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되고 그 다음에 curl of the h는 여기다가 이것은 타우의 electric field 이렇게 이제 대기창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는 electric field고 H는 magnetic field인데 이때 내가 여기서 노이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시누소이드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커런트라든지 일렉트릭 필드 볼 때 I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E 틸다의 E to the I 오메가 T의 리얼 파트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없어지면은 I 오메가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일렉트릭 필드에서. 그것이 이제 타임 하모닉 폼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리얼 문제인데. 리얼이면 너무 다루기 어려워요. 리얼로 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 사인 막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을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사인. 이 전류를 I 코사인, I가 그 밀리암페어하고 코사인 오메가 T로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노트도 부족하고 보기도 그 상황을 분석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E to the I 오메가 T로 해서 바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페이저를 바라보는 게 워낙 쉽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봅니다.
복소수는 어쩔 수 없이 복소수 아니면은 아마 컴퓨테이션 시간이 한 100배 더 이상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석도 안 되고. 그래서 복소를 사용해야지 좀 분석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가 어떤 면에서는 비스코시티 텀 비슷하게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X가 아까 말했듯이 어드미티비 타우라고 내가 하나로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X에 대해서 바이올로지컬 티슈가 보면은 이거에 좀 해상도가 좀 나서 그러는데 암일 때하고 암이 아닐 때하고 이것이 급격히 변합니다. 암일 때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세포 파괴도 있고 뭐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컨덕티비티라든지 이 임피던스의 급격한 변화가 정상적인 조직과 비정상적인 조직의 급격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임피던스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뇌를 움직인다든지 뭔가를 이니시에이션 할 때는 항상 전류가 뭔가가 시그널을 보여야 되겠죠. 그 시그널은 다이폴 모멘트 이런 형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한테 이 안에다 전극을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류를 주입하면은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낫기도 해요.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10명 중에서 한 뭐 7명은 해갖고 지금 그 환자들이 연대에 지금 그 의사가 막 줄지어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런 것은 어차피 그것은 이 전기자기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이런 것을 왜 공부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디스에이블드 한 사람들, 그러니까 걷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딱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걷지를 못하는데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적절히 인가를 하면은 5발자국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길게 하면은 이제 한 10분만 하면은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쓰러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복근을 원하는 사람들. 이소룡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소룡이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쓰느라고 바빴고 여기다가 이 전기 자극제를 놔가지고 머슬을 바쁘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막 시나리오도 쓰고 여기다가 전극을 해서 어쨌든 뭐 죽긴 했지만 그래서 자 어지간한 그 여러 각도에서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말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메이킹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옴스로를 쓴다면은 옴의 법칙을 쓰려면은 전류를 어쨌든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겠는가? 그러면은 한 가지 방식은 전류를 일렉트로드를 꼽아가지고 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이 있겠죠. 여기처럼 여기 전선같이 전선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전기를 인가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방식이 됐고, 두 번째 방식은 또 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식, 에디 커런트의 방식인데, 여러분들 이 공항에 들어갈 때 이 몸에 금속물이 있냐 탐지를 할 때 그때 에디 커런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이 전류를 인가하면은 이거의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어드미티비티라고 그러는데요. 임피던스에 의해서 바로 이 지배를 받으면서 커런트 덴시티, 이걸 커런트 덴시티,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건 마그네틱 필드, 이게 생기는 것이죠. 이 오메가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그때 만족하는 방정식이 다이버전스 오브 더 커런트는 뭐 0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커런트에 우리가 전류를 인가했는데 전류를 노멀 벡터, 이건 노멀 벡터라는 건데요. 노멀 벡터로 해서 이걸 인가를 했다. 왜 이게 노멀 벡터냐면은 이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면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전류를 인가했다는 것은 이것의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피스의 노멀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컴포넌트의 바운더리 D는 바로 이걸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쪽 저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복잡하니까 있다고만 알고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것은 에디 커런트 모델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수학자들이 내가 레퍼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약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JH는 아까 타임 안 들어간 거 타임 하모닉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임 하모닉 커런트 덴시티, 일렉트릭 마그네틱 덴시티.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일단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거에 대한 이퀘이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대충 뭐가 이런 막스웰 이퀘이션을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뒤지고 볶고 가면 이게 나온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수학자들이 할 일이 많은 것이 수학자이건 공학자이건 거의 제가 알기로 90% 레퍼를 해본 바에 90% 이상의 전문가들, 이거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주 탑 레벨에 있는 전문가까지도 90%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이유는 상당히 이 안에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사용한지를 모르면서 계속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거장들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류를 인가했으면 내가 전압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내가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것은 EIT. EIT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측정을 할 때 바운더리에다가 전극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류를 인가하고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 이거.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 1MHz 이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MREIT는 뭐냐면은 이 전류를 인가할 때 이 마그네틱 필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MRI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스핀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스핀이 돌아가는 속력이 마그네틱 필드의 세기에 프로포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션한 현상을 재는 방식, 그래서 인터널 메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MIT는 코일에 의해서 재는 거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10MHz 근처에 해당되는 거고, MREPT, 여기는 왜 이 10MHz냐면은 여기가 이 코일이 있었을 때 여기가 공기니까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전류가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죠. 만약에 로우 프리퀀시에서 전류가 공기를 투과한다. 우리는 다 감전사로 다 죽어버렸죠, 지금. 여기 막 전류가 있는데, 저기가.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MIT를 하면서 로우 프리퀀시에다가 논문 쓴 것도 봤어요. 이거 틀린 거죠, 보면은. 그럼 우리 다 죽어버렸죠, 여기서. 이것은 거의 MIT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500kHz 이상, 500kHz 안 되고 1MHz 이상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MREPT는 MRI가 가지고 있는 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128MHz. 그래서 각각의 모든 메서드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퀀시랑 이거의 이제 관련성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 부분은 수학에, 아까도 곽대영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수학에서 거의 오픈 프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럼 오늘은 시간을 통제하면서 일렉트릭 임피던스 토모그래피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임피던스 하는 사람은 우리 갑자기 김 교수님 저기겠죠. 일렉트릭 임피던스 토모그래피. 자, 거기서는 뭐냐면은 여기 휴먼 바디에다가 여기다 전극을 꼽아가지고 전류를 인가하고 그 다음에 볼티지를 재서 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양쪽에 전극을 인가한다면은 전극에 의해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포텐셜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 포텐셜체 전압차를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측정을 해서 이 내부의 컨덕티비티를 구성하는 것이 일렉트릭 임피던스 토모그래피의 프로브입니다. 1차원에서는 아까 말했지, 원 디멘전이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2D에 넘어가서부터는 아주 전문가도 풀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번 그것의 원리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EIT에서 바로 이 AX는 B의 SX, AX는 B의 시스템으로 알기 위해서. 여기에 기본 원리는, 그라드 UP라는 것을 바로 이 두 표에 의해서 전류를 인가하고,
전류를 전류를 인가했을 때 그때 나타난 전압을 내가 UP라고 말을 합시다. UQ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전류를 인가했을 때 나타나는 그때 제너레이트 되는 이 전압을 말해요. 그때 만족하는 것은 편미분 방정식에서 말하는 일립틱 PD, 아니면 우리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라플라스 이퀘이션인데 약간 변형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해 줍니다. 그리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요. 이 리시프로시티 프린시플이 참 재밌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쪽 방향으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인테그레이션 바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노이만 데이터가 서포트 된 데는 바로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만약 포인트 일렉트로 할 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쪽으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이만 데이터를 인가하고 전압할 때 바로 이 퀀티티가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에너지는 바로 전극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모닉 어널리시스인데요. 하모닉 어널리시스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하면은 지그만드하고 칼드론입니다. 칼드론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만일에 내가 모든 가능한 전극을 여기다 붙여서, 칼드론은 전극에 대한 개념은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에 모든 전극에서 노이만 데이터를 인가하고 거기에 대한 드리클레 데이터를 우리가 제딱했을 때 그 모든 데이터가, 그걸 이름하여 NTD 데이터, 그러니까 노이만 투 드리클레 데이터, 또는 공학에서는 current to voltage 데이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 안에 있는 물성의 성질을 우리가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칼드론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간데 스태틱은 다이내믹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내믹을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유용한 스파르시티를 한번 이용해 보고 생각이 있습니다. 스파르시티는 0이 많으면은, 0이 없으면은 무지 풀기 어려울 수도 있고, 0이 많으면 조금 풀기가 쉬워지니까 0 많은 거. 그러니까 이거 델타 시그마라는 것은 우리가 입실로는 무시하고 델타 시그마라는 건 시그마의 변화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도 하나를 적어 보죠. 델타 시그마라는 것은 다이내믹, 이 컨덕티비티의 델타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 빼기 시그마 제로, 백그라운드 컨덕티비티에서 시그마를 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뭐 UPJ는 바로 이거 노테이션인데요. 노테이션 이걸 만족해 주고, 아까 설명했던 건데, 여기서 UP 어플라이드 커런트하고 그 다음에 각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볼티지를 드리클레 데이터를 재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클레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시그마, 컨덕티비티 시그마하고 시그마 제로,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쟀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차이를 가지고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이미지는요, 이 사람이 숨을 쉬면은 이럴 때 바람이,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항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훅 불어오면은 이거 짜부러지니까 이거 저항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변화를 여기서 이미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학생은 원래 여기서 눈이 해놨는데 자꾸 이거 가려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가리기로 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메가를 여러 가지 이 오메가라는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제가 오메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디스크레타이제이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FEM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디스크레타이제이션. 이것 하나를 내가 QN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디스크레타이제이션. 그래가지고, 본다면은 바로 이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한 거, 이것은 데이터고, 이것은 내가 백그라운드인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바로 X에 우전하니까 사실은 넌리니어인데, 넌리니어를 어찌 할 바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제로로 그냥 놓고 해버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센시티비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으로 쭉 N이니까 넘버 오브 일렉트로드 블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리시프로시티 룰에 의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 했냐면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스트럭처인데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거고 이것은 대략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놈을 이 도메인 오메가를 이리저리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컬럼에 해당되는 쪽은 이 픽셀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픽셀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로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의 어떤 J번째, K번째의 어떤 커런트가 있겠죠. J번째 커런트를 보내고 K번째 커런트를 보냈을 때 이것을 한 것의 그 가격들, 그것을 쪼르륵 엮다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측정 가능한 거니까. 물론 여기서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지고서 바로 이것을 인버트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뭐 리니어 알제브라 학부 2학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도에 저랑 사이암에 바스티안이랑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내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것도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구조를 매트릭스 구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 구조를 아는 것이 좀 이제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좀 뭐 쉽게 이해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 구조가 이렇게 쭈르륵 있다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쪽에 컬럼에 해당되는 쪽은 픽셀의 포지션, 어느 픽셀의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매트릭스를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이것을 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컬럼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컬럼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데이터가 되도록 발견하는 것이 바로 리니어 알제브라 우리가 학부 2학년 때 배운 것이죠. 그럼 컬럼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이 컬럼은 이쪽 이미지의 픽셀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고 이 로는 뭐냐면은 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이미지의 스트럭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것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X의 스트럭처는 바로 S 스타 S의 뭐 아이겐 벡터의 구조. 그래서 이것이 에이겐 벡터의 그러니까 로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에 이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리니어라이즈가 로버스트 하는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로버스트 안 하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로버스트 한다 우리가 학부 때 배웠듯이 X를 구하는 방식은 그냥 이거 X 스타는 듀얼이고 매트릭스의 듀얼에다가 이것은 마이너스 1이지만은 수도 인버스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거기다가 원한다면은 트렁케이티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하고 원한다면 여기다 알파를 구하고 레귤러라이즈, 티코노플 레귤러라이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풀 수가 있겠죠. 풀었더니 엉망진창이 나온 것은 엉망진창이 안 나왔다면은 이 문제는 그냥 끝났겠죠. 30년 동안 진행될 이유가 없죠. 30년 다 끝나갖고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나온 것이 됐습니다. 그럼 왜 안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이거 아까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자세히 잘 안 나온 것은 바로 이 아이겐 밸류가 0으로 접근해 가니까 안 나왔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학부 2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PD가 들어가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런데 아이겐 밸류 그러면은 왜 안 나온가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것의 해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하고 이미지의 구조를 한번 잘 봤더니 무엇을 얻게 됐냐면 low sensitivity and local perturbation inner pixel away from the boundary이고 그리고 이것은 inner region에서 low resolution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의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한 다음에 제가 아이겐 벡터 이것이 아이겐 벡터인데요.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밸류 높은 순서대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봤더니 이 바운더리 쪽에서 여기 센시티비티가 바운더리 그 안에는 거의 0에 가깝죠. 이쪽은 이 아이겐 밸류가 높고 이것도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오더로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뭔 말인가?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바깥쪽에 대해서는 꼭처럼 이거 포리얼 베이스처럼 바깥쪽은 내가 포리얼 베이스처럼 잘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보면은 이것은 이 조그마한 에러에 의해서 엄청나게 펄툴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의 이미지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게 구조가 되는데요. 그냥 거의 이거에 비해서 한 10의 마이너스 4승 5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성찰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꽤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칸데센 타오가, 이거 이제 칸데센 타오, 이번에 필드 메달 받은 타오인데, 타오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restricted isometric property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뭔 말하고 똑같냐면 이 타오가 이것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에 우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걸 distinguish restricted isometry라는 용어를 타오는 사용했고, 그러니까 RPI 컨디션에서 타오가 사용하는 것은 이 restricted isometry property는 이것은 칸데스 and 타오 이렇게 사용했고, 물론 뭐 도노우도 사용했습니다. 도노우는 여기서 스파크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linear independent. 그러니까 그 도노우는 linear 컬럼들의 linear independent를 그냥 바라봤고, 칸데스 and 타오는 좀 더 이것을 다른 각, 좀 더 리거러스하게 쳐다봤고, 사실은 간데 EIT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전에 쓴 것을 distinguishability라는 것을 distinguishability라는 개념을 사실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 두 개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 솔루션 두 개가 다른 것이 데이터에 얼마큼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칸데센 타오가 이렇게 했던 RPI 컨디션, 이것은 이게 이제 이 수학계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리니어 알제브라를 거의 100년을 넘게 하면서 이 도노우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2005년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 전까지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이. 어쨌든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X하고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의 매트릭하고 이거의 매트릭, 그러니까 이것이 이 not invertible 매트릭스인데 이것의 놈하고 이것의 놈이 이퀴벌런트하다. 놈이 그러니까 distinguish야. 두 개가 다른 것을 S로 프로젝트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다를 때 그것으로 S로 매핑했을 때 이것 두 개가 가까워지면은 이것은 알파 이콘에 나쁜 것이죠. 여기서 디스턴스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디스턴스를 프리설빙 한다 하는 것이 RPI 컨디션입니다. 근데 그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L0 노름, 그러니까 0이 아닌 개수가 어느 정도 작을 때 내가 이렇게 하죠. 그것을 이제 RPI 컨디션을 이 2000 몇 년도에 2000년도 넘어가서 이걸 해갖고 지금은 미국 학계에 거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아마 지난 상도 휩쓸고 강연도 휩쓸고 그러죠. 근데 좀 EIT 한 사람들은 나도 저거 봤었는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애정철 선생, 여기 애정철 선생 있죠. 애정철 선생 지도교수가 스파크라는 이런 개념을 했더니 리젝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한 10년 전에 그거 했는데 리젝트를 받아가지고 에이 안 할래 하고 냅뒀는데 나중에 이것이.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도노의 입장으로 쳐다보면 뮤추얼 코헤런스예요. 뮤추얼 코헤런스가 뭐냐면은 여기 두 개의 매트릭스가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을 인버트를 시킬 때 이 컬럼들이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하면 안 좋은 거예요. 비슷하면은 내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의 두 개가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인코헤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EIT에서는 안쪽에서 이건 픽셀 사이즈랑 관련되어 있는데 픽셀 사이즈가 여기서 이게 작으면은 뮤추얼 코헤런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내가 observe 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칼더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굉장히 유명한 애널스에다가 무지하게 많은 칼더런 이후로 뭐 이 분야의 거장들이 많이 이 애널스에 논문 무지하게 많이 내기도 하고 여러 CPM 내고 그랬었는데 이 상황을 못 봤던지 뭐 했는지 이 픽셀 수가 이 픽셀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내가 바운더리에다가 커런트를 무한정 많이 칼드런 프로블럼, 그러니까 풀 드리클렛 노이만 맵이 있다 하더라도 안쪽에 뮤추얼 인코이어런스를 증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넘버 오브 일렉트로드는 뭘 말하냐면은 노이만 데이터를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may not help much for the increasing mutual incoherence, 어떤 랜덤네스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 그 안에 이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칼드런 프로블럼의 theoretical result는 practical setting에서는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제 결론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장들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거장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만 매핑 세럼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만 매핑 세럼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의 바운더리 지오메트리 에라에 따른 뷰티풀한 시어리는 냈지만은 그것이 실제 현실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만의 스테빌리티라든지 지오메트리에 대한 제약을 이해를 잘 못한 시기였어요. 그냥 무튼 칼드런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똑똑해서 이해했냐. 우리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현상을 잘 보거든. 그래서 좀 더 이해력이 좀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똑똑해서 그런 것보다는. 즉 말하자면은 한번 데이터의 스트럭처에 커런트 했을 때 내가 한번 센시티비티를 봤어요. 이쪽의 센시티비티는 크고 이쪽 센시티비티는 항상 작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풀 때 내가 바운더리에서 이걸 걸그작거리는 놈이 있으면 R은 절대로 못 본다. 왜 그러냐면은 이놈의 신호에 거의 대부분 99%를 잡아먹고 1%의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여기 안에 블락이 있는데 이 방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봐. 여기 시끄럽게 조용히 하면서도 안 들린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물이 없어진다면은 이것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이 장애물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징을 잘 할 수 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미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저희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하모닉 어널리시스를 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 방식.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드리클렛 데이터라는 개념은 뭔가, 그것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바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치버블 스페이셜 레솔루션은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디퍼런스 데이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델타 시그마가 바운더리 근처에서는 0이 돼야지 안을 바라볼 수 있다. 바운더리가 0이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어택을 할 때는 바로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을 때만이 아까 매트릭스가 웰포즈드 형태로 어느 정도, 그것도 웰포즈드는 잘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뭔가를 빼주지 않으면은 잘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밑에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랑 너랑 나랑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잘 안 되니까 그걸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제거를 시키는 방식은 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주파수를 변조하면은 주파수 변조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은 극격이 변하고 이 보통의 이런 이 물질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 사용하고, 이것은 많이 변하고 이것은 적게 변한다. 그래서 그걸 빼주면 뭔가 나오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멤브레인에 대한 이거 이해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뭐 하기 전에 혹시 또 다른 방식이 없을까? 예, 이제 우리 응용수학자들은 응용수학 순수수학자나 응용수학 똑같이 이 뭔가가 조금이라도 0.1% 실마리만 있기만 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펑션 어널리시스 있죠. 스펙트럴 셀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그래 뒤집어 엎어보면 뭐냐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팩터라이제이션 메서드인데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어떻게 오늘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센시티비티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것의 컬럼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제2번째 커런트를 보냈을 때의 센시티비티에 해당되는 그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내가 솔루션의 이 픽셀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센시티비티 매트릭스 구조를 본다면은 이 매트릭스 AX인데 이것이 조금 변할 때 이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뭐냐면은 이것의 퍼툴베이션이 바로 이쪽 컬럼에 영향을 끼치고 이쪽 컬럼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구조가 이렇게 두러진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픽셀에서 이쪽이 변화가 있었냐 없냐를 체크하는 방식은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면은 바로 이 픽셀하고의 이것의 각각의 픽셀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각각의 이 픽셀에 대한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즉 말하자면은 내가 이것의 블락 하나를 쳐다보고, 이 매트릭스 블락을,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첫 번째 커런트, 두 번째 커런트, 세 번째 커런트 쭉 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바꿔놨을 때 바로 이 블락이 이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잘 표현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펑셔널 어널리시스의 기본 시열인데 그 펑셔널 어널리시스 스펙트럴 시열인데 이것은 펑셔널 어널리시스를 듣고 나서 한참 지나가야지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랑 이것을 만드는데 이놈은 얼마나 잘 이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일단 이 데이터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이것을 인버트 시켜서 이 가격을 계산해 봤는데 이 가격이 이것의 놈이 무지무지 크면은 무척 힘들다. 그것은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은 무한대인데 무한대일 때는 그 픽셀은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작으면은 변화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때 이 리니어 알제브라를 다루는데 이럴 때 리니어 알제브라 다룰 때는 이 디스크리트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생들은 보면은 되게 그렇죠. 이제 디스크리트는 쉽고 컨티뉴어스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디스크리트로 하면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깝고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이걸 쳐다봐야지 쉽게 무한차원 공간으로 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생들이 여기 있다면 학부생들은 이게 무지 어려워 보이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디스크리트는 무척 어려워요. 다른 것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진행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석, 그러니까 PD에 대한 어널리시스의 분석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픽셀이 이 인클루전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크냐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어떤 가격보다 작다. 픽셀이 없다면은 바로 이건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맞을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팩터라이제이션 메서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이걸 본 다음에는 인터널 이미지는 무척 어렵겠구나. 그리고 바운더리 이미지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런 센시티비티 분석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꾼 것이 우리는 안에는 일단은 좀 포기를 하고 안에 없다면은 스테디에서 이 바운더리 근처만 보자. 그래서 일렉트로드를 많이 붙일 필요 뭐 있냐? 커런트는 2개만 보내고 여기만 해서 바로 그것만 분석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트릭스 구조를 아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쭉 넘어가기로 하죠. 이제 몇 분 남았으니까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안의 것이 내가 힘들다 하면은 안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안의 것을 보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MRI를 쓰자. 한데 이 MRI 쓰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까 내가 EIT를 여기서 미리 설명을 했는데 EIT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4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는 EIT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도 어떤 사람이 심폐 기능이라든지 그것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계는 EIT 하나만 있다. 그래서 EIT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니크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뒤에 것이 영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EIT는 EIT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MRI를 사용한 순간에는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를 보는 순간에는 마그네틱 필드는 제일 길이 없어요.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RI 기계죠. 그러면은 EIT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가지를 빼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은 리얼타임이 안 된다. MRI를 쓰는 순간에.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EIT는 가격이 싸고 좋은 반면에 리얼타임을 주는 반면에 MRI는 그것을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데이터랑 이거의 타겟하고의 그런 이제 관련성을 여기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MRI 구조에서 어떻게 하는가. 주로 이거는 뭐 거의 포리어 트랜스폼이지만은요. 이것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 토론토 그룹이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것은 발견을 했어요, 보면은. 컬 오브 H랑 이거에 관련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하는데, 무조건 여기서 옛날에는 리스크 스퀘어예요, 그냥. 뭐 두 개. 이건 데이터.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스퀘어도 교과서 바운대로 하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교과서 나온 것은 그러고 잘 나왔으면 끝났을 거예요. 교과서 나온 데는 리스트 스퀘어 무작정 쓰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시간을 많이 날리고 그랬죠. 우리 같이 콜래보레이터 작품이기도 한데, 이거. 옛날에. 그 다음에는 J 서브스티튜션. 이때 2002년도에 J 서브스티튜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레졸루션이 나왔어요. 그런데 J 서브스티튜션을 개발했을 때 이 컬러브 이것은 이 non-linear PD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리스트 스퀘어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이게 공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학적인 분석을 하니까 거의 혁명적으로 이미지가 잘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 H의 전체를 잴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려면은 MRI에서 사람을 이렇게 90도 각도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MRI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인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때 판단을 내리고 뜨자. 그런데 토론토 그룹은 그때 뜨지를 않고 한 10년 가고 미국 그룹 전체가 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기서 유행하기도 하던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백날해도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기가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뜨기가 힘들까 이것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개발한 다음에 이건 아니올시다. 뜨자. 이거 바로 2년만 더 하고 떠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 H는 전체는 이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G 컴포넌트, 그러니까 MRI의 이 방향으로 있는 것은 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측정, 두 방향으로 측정을 해서 스넬스 로를 이 디프렉션 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세우게 됐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냈어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영상 처리라는 것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하면 지구 끝까지 다 쫓아가니까 그때는 내 분야라는 게 없어요. 레벨셋이 필요할 것 같다. 바운더리를 못해. 도메인이 주어지지 않아서 레벨셋 공부하고 스네이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동료는 동물 실험 그때 처음 해봤대요. 그래서 그냥 동물 사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큰 문제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소통이.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뭔가 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정기현 박사 이창호 선생님한테 이 툴박스를 만들으니까 이 실험이 굉장히 스피드업 하는 그런 이제 이런 효과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즐거운 나날을 굉장히 잘 보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할 때 도메인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도메인을 자동적으로 이런 툴박스가 없을 때는
하나 있을 때마다 그 실험실 학생들이 고생해서 손으로 하고 거기 노임만 돼 있다 자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딱 실험 끝나면 자동으로 쭉 하죠. 그래서 수학자가 더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거 뭐 두 가지 이제 이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노이징 테크닉을 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런 애니멀 이미징에 성공을 했지요. 애니멀 이미징에 성공을 하면서 노벨상에 가까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많은 여기서 카이스트에서도 보면은 언론에다가 막 어떤 사람이 뭐 동물 실험 성공했다 뭐 했다 간데 그것이 돈이 됐다는 소리는 많이 안 들어봤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보면은 거의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마지막 순간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산적이 있어요. 노이즈 문제가 시그널 때 SNR 문제가 해갖고 여기서 그래갖고 나중에 헌법을 이 법률을 읽어보니까 FDA 세이프티 리미트 보니까 1mA라고 그러더라고요. 1mA를 하니까 노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은 좀 이것은 좀 뒤로 하고 이렇게 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 MRI를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걸 한번 해봤어요. 보면은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아크릴이에요.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셀로판지 비닐 빨리 끝내겠습니다.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비닐을 놔뒀을 때 그때의 해가 뭘까? 이 멤브레인 스트럭처를 보려고. 그런데 이건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멤브레인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8승 그렇게 되니까 앞에 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이 멤브레인 여기서 솔루션은 여기서 급격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싱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각동 선생님이 보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매싱이 두꺼워야지 매싱을 하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이걸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수학자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래 해석해 그래갖고 뭐하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데 사람의 분자 구조를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해변가를 갔을 때 해변가에 모래의 개수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 표현이 이상한데 이리스파 무책임한 이 이케이션이 되는 거죠. 분석이 안 되는 이케이션이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오랫동안 호모지나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는데 호모지나이제이션에 우리가 2년을 투자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그런데 너무 많은 거장들이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퀴버런트한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MRI를 이용해서 놀랍게 이 멤브레인에 이것이 이 구멍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다는데 그 다음에 EPT를 최근에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EPT가 여기 있는데 EPT에 이제 이거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생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아주 유명한 결과예요. 이 결과가 캐치어라고 IEEE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결과고 이거 나크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페펄만의 뭐가 아주 뭐 논문은 애널스밖에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거 한번 내가 비평을 했다가 그때 봤죠. 그러다가 내가 봉변 나이브를 가지고 토론토에 와서까지 그냥 이런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데 하나는 나크만이 굉장히 재밌는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발견. 이거 수학적으로 퍼펙트한 알고리즘이에요. 수학적으로. 하나는 수학적으로 퍼펙트. 하나는 수학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하나는 수학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틀린 거예요. 하나는 공학자예요. 하나는 수학자고.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라디안트 타우가 0에 가까우면은 이런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라디안트 타우가 0에 가까우면은. 아니면, 0에 가까우면. 그 타우는 바로 이 DR에서, 그러니까 DR이라는 것이 조그만 디스크에서 이게 상수라면은 바로 이런 포뮬라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상수라면은. 그러면은 타우가 만약에 이 DR이라는 건 레디우스 R이에요. 레디우스 R에서 상수라면은 이 안에서 상수라면 이게 성립한다면은 R이 0으로 갈 때 성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기 무지 쉽죠. 이거 이제 유명한 저널에 나왔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R이 0으로 갈 때 이거 성립 안 해요, 이것은. R이 0으로 갈 때 이것이 상수일 때는 성립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여기 점은 내가 상수로 쳐다봐서 그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라디안트 해석이에요. 이거 공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 좀 수학자들 잘 보면 많이 틀려요, 보면. 이것은 틀린 얘기야. 뭐 이거 좋은 홈워크로 내주면 아주 이거. 이 스톡스 테오렘의 성질을 잘 쳐다보면 이게 틀린 얘기야. R이 0으로 가도 저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데 이건 공학을 모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 내가 봉변 당했는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이걸 저 카메라까지 찍고 그래서 H하고 컬 오브 H가 보면은 서로가 호모지니어스 메디아에서는 펄펜디큘러래요. 그래서 이것이 0분의 0꼴, 0은 아니지만 0분의 0꼴이니까 1포스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쭉 앞에 말했으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1포스네스에 걸려버려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0이 되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이 실험에 내가 100년이 지나도 실험 실패한다는 건 나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트라이를 보러 갔지요, 뭐. 여기서 이게 안 될 거예요, 이것도요. 뭐 그에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멤브레인 있을 때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